나의 아버지는 집조봉이었다. 스코틀랜드 덤펌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수동 집조기를 돌렸다. 솜씨가 좋았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손끝에서 나오는 저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기계가 사람의 일을 빼앗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점점 일을 잃었다. 아버지의 직조기가 멈췄다. 하루아침에 생계가 무너졌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저녁마다 빈 직조기 앞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맹세했다. 가난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 12살 소년의 맹세였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자기 암시였다. 1848년 우리 가족은 이민선에 올랐다.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나는 13살이었다. 영어를 못했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돈이 없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도착했다. 희망을 찾아 떠난 이민이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했다고 인생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었다. 13세. 나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12시간 뜨거운 기계 옆에서 실을 갈아 끼우는 일이었다. 주급은 1달러 20센트. 지금 돈으로도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벌면서 한 가지를 배웠다. 세상은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공부했다. 돈이 없어서 학교는 오래 다니지 못했지만 배움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내 인생을 바꾼 건 도서관이었다. 당시 한 부자가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 무료 도서관을 열어주었다. 나는 매일 책을 읽었다. 역사, 경제, 철학,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책을 읽을수록 내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 몸은 가난했지만 생각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 내가 매일 무엇을 입력하느냐다. 가난 속에서도 계속 가능성을 입력하면 사람은 달라진다. 어느 날 전신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당시 전신 기술은 최첨단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빨리 배우기 시작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연습했고 퇴근 후에도 공부했다. 기회는 신기하다. 준비된 사람 앞에 조용히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더 많다. 기회는 여기 와 있었다. 다만 잡을 실력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점점 승진했고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큰 돈은 시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번다는 걸. 그래서 철도에 투자했고 석유에 투자했고 결국 철강 산업에 집중했다. 그렇게 카네기 철강 회사가 탄생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철강왕, 세계 최고 부자, 엄청난 성공.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시작은 도서관의 작은 책 한 권이었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다. 나는 혼자 성공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했다. 나는 말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모아라. 혼자 모든 걸 잘하려는 사람은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하지만 사람의 힘을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은 훨씬 멀리 간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니다. 존중이다. 진심이다. 상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한다. 그 돈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평생 부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왜냐하면 돈은 혼자 움켜쥐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고백해야 한다. 나는 평생 존경만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나를 철강왕이라 불렀지만 동시에 탐욕스러운 자본가라고도 불렀다. 내 공장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철강은 미국의 산업을 바꿨고 철도와 도시와 건물들이 세워졌다. 하지만 그 뒤에는 혹독한 노동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긴 시간 일했고 위험한 환경에서 버텼다. 그리고 결국 큰 사건이 터졌다. 1892년 홈스테드 파업. 노동자들과
회사가 충돌했고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사람들이 죽었다.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신문은 나를 비난했다. 돈만 아는 철광왕, 노동자의 피로 부자가 된 사람. 사람들은 성공만 보면 부러워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를 보면 돌을 던진다. 솔직히 말하겠다. 그 사건은 내 인생의 큰 상처로 남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만으로는 존경을 살 수 없다는 걸. 엄청난 부를 가져도 사람들의 마음을 잃으면 그 부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후반에 나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데 집중했다. 도서관을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재단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한 소년 시절 책 한 권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기회를 다음 사람에게 연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나는 실수도 했고 욕도 먹었고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배우려 했다는 것이다. 성공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돌아보려 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돈은 사람의 본질을 더 크게 드러낼 뿐이다. 작은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더 작은 행동을 하고, 성숙한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더 큰 책임을 느낀다. 나는 늦게 배웠다. 부의 완성은 소유가 아니라 기여라는 것을. 나는 도서관 2,500개 이상을 세웠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처럼 책을 통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길 바랐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는 카네기 도서관이 남아있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도서관에서 시작해 도서관으로 끝난 셈이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 가난했던 소녀는 돈보다 더 큰 걸 남기고 싶었다. 희망, 기회, 가능성. 지금 당신도 마찬가지다. 환경이 어렵다고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라.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미래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입력하고 무엇을 반복하느냐다. 매일의 작은 반복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나는 앤드류 카네기다. 오늘은 29일자 2900번째 자기암시. 나는 월 순수입 1000만원 달성한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우리의 뇌는 환경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댓글에 준비한다라고 남겨보세요. 기회는 우연처럼 오지만 항상 준비된 사람의 손에 잡힙니다. 자기암시 100일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다룬 카네기의 철학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천 도서와 아이템들을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만큼 주파수의 강도는 더욱 세집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삶에 좋은 흐름이 깃들기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또 돌아옵니다. 내일은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생각만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지 실행력의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놓치지 마세요.